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미연준이 9월달에 이어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이제 바이오텍의 수혜가 가장 큰 편인데요. HLB 계열 종목에서는 오늘 테라피틱스가 4거래일 만에 일단 5% 넘게 일단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주 대해서 전반적인 좀 흐름들을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세계 바이오주의 가장 중심은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1등이 일라이릴리입니다. 보시게 되면 월봉상으로도 보면 이제 개인들이 꾸매거리는 그냥 조정은 얇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2014년도에 한 10년 전에 $70, $60 이 정도 했거든요. 지금 8월 달에 900 거의 $1000 부근까지 갔으니까 10년에 이제 10배거 흐름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뭐 항암제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죠. 본래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이제 강하죠. 싹산데라든지 위고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일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운자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덴마크에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시가총액이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도 보면 2014년도에 뭐 $20 정도였는데 여기는 올해 한 $150 ADR 기준으로 한 7배 정도가 장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 규모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항암라인하고 이제 자가면역이잖아요. 그래서 항암라인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게 이제 스위스의 로슈나 뭐 노바티스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머크하고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거든요. 그러니까 머크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2015년도 $60에서 이제 올해 $134니까 큰 폭의 뭐 상승은 없습니다만 이 머크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치 에브비에서 휴미라가 대부분을 차지하듯이 머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가 이제 2028년도에 물질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에버그린 전략으로 후속 이제 주자가 있든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SG형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수혜가 국내에서는 알테오젠이고요. 알테오젠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로얄티로만 뭐 키트루다가 연에 한 30조 정도를 파니까요. 여기 한 절반 정도 한 15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알테오젠의 수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형태고요. 내년도에 이제 한 상반기에 지금 이제 임상 관련되는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알테오젠이 받기 때문에 매출액 가시성이 가장 이제 높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하고 연동하는 거죠. 마치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가 연동하는 구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일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로 보면 이제 뭐 펩트론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동하는 뭐 요런 어떤 흐름을 짝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암 라인에서는 이제 머크하고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요쪽이 이제 가장 센데,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키트루다보다 옵디보가 초기에 선전하다가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키트루다가 역전을 시키면서 키트루다는 한 30조 정도 매출을 연에 낸다면 옵디보 같은 경우는 한 15조 정도로 지금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입장에서도 이 옵디보의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간암 쪽에도 이제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넘어오기 위해서 지금 결과를 또 내년도에 4월 달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파마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하느냐, 여기에 좀 강성되냐에 따라서 국내 이제 바이오톡에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흐름에서 중요한 것이 항암제 라인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만 ADC 쪽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에서 전통적으로 뭐 표적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뿐만 아니라 이 표적항암제와 이 그 세포독성 항암제를 결합시킨 게 ADC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각광을 못 받다가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다이치 상교가 2022년도에 이제 에너2가 대박을 내면서 본래는 유방암 쪽에만 이제 기전을 하다가 2세대 이제 ADC 같은 경우에는 항체만 바꾸면 그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이제 적응증 확장이 좋듯이 ADC 쪽에 이제 강한 흐름이 있으면 이제 이 부분들이 그 크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럼 국내 쪽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리가켄 바이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이제 제약사들도 이런 쪽에 이제 항서제약도 이제 그 ADC 쪽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연유가 이러기 때문에 큰 메인 흐름에서는 비만 치료제, 면역관문 억제제하고의 어떤 이제 적응증,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ADC 이쪽이 지금 이제 가장 뭐 핫한 쪽이다. 그러면 이제 국내의 어떤 바이오 종목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의 흐름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특히나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국내 시장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알테오젠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뭐 이런 흐름으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그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빅파마의 흐름하고 이제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쪽이 이런 부분이고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HLB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왜냐하면 간암 쪽이 이제 빅파마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HLB 주로 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알테오젠이라는 이런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수급이 좀 깔리는 흐름으로 가 있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3월 달이니까 조금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어떤 구간에 돼 있습니다만 HLB 쪽에서도 계열 정도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AD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카티 쪽 관련되는 부분들도 빅파마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킴리아라든지 예스칼다라든지 이런 이제 2017년도에 나왔던 부분들 말고 결국 여기는 혈액암 쪽에만 있고 이제 고가라든지 여러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ADC 쪽에서 극복을 해서 다이치 상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에너2를 하면서 ADC도 2000년도 초반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지금 에너2가 뭐 1년에 뭐 한 뭐 4조, 5조씩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빅파마들이 이쪽으로 막 쏠린단 말이죠. 그럼 결국 카티 쪽도 장기적으로 이 혈액암이 아니라 이제 고형암 쪽으로 이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한 몇 년 뒤에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이제 흐름이 지금도 그래서 이제 빅파마가 많이 투자합니다만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제 상가합병을 통해서 이노베이션의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뭐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돼 있는 거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FDA 허가 약물의 한 30-40%는 희귀질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라피틱스의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이쪽입니다. 특히나 이제 안구 쪽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신경에서는 각막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 쪽에서는 이제 교무세포종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라피틱스는 오늘도 이제 이런 흐름에 조금 이제 동조를 하는 거죠. 거래량도 좀 늘면서 나머지 이제 HLB 그룹 계열 종목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과 비모 모멘텀이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 뭐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다시 유입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HLB 입장에서는 이런 테라피틱스와 이노베이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노베이션은 다시 또 거래량 줄이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상의 결과가 2028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모멘텀이 삼각합병 이후에 이어지는 모멘텀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뭐 11월 말에 이제 컴플리션 데이터도 끝나고 내년도에 상반기에는 유럽 임상,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임상 관련되는 CO2, 3 관련되는 부분의 탑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흐름 속에서 일단 양봉을 만들어내었고, 이게 계열 종목의 선순환매는 이끌지 않았습니다만 테라피틱스의 이런 의미 있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이어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HLB와 거의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좀 더 내려가 있는 상황.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밑거리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좀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거래량은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치고받고 흐름에서 양봉이 다음 주 정도에서는 좀 나올 만한 이제 위치 구간인데, 이 부분들이 모멘텀과 더불어서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